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영화 해못들의 취향을 저격할 MSG 영화 토크쇼 무비스타그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범이에요. 안녕하세요, 틱입니다. 좀 어색하네. 저희가 이제 원래 구도와는 다르게 제가 오늘 가운데 앉게 되었는데요. 오늘 다룰 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가 이제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화제와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하나의 일종의 문제작이라고 할 수 있죠. 홍상수 감독의 밤의 해변에서 혼자를 다뤄볼 텐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홍상수 감독을 굉장히 싫어하기도 하고 홍상수 감독의 사생활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이 영화를 보고 싶지 않아서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조가 있어요. 너무 지조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응, 안 봐? 느낌?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두 분의 얘기를 많이 듣고자 이제 가운데 앉았는데 제가 더 말을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어쨌든 한번 사회자 역할을 잘 해보겠습니다. 범이 형은 이 영화 자체만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오케이, 봤을 오케이. 때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자체만 봤을 때도 솔직히 저는 많이 지루했어요. 어? 그러니까 홍상수 빠시잖아요. 아니 독자 노선 걷기로 한 거예요? 홍상수 깡이로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작들은 대사가 길어짐에도 어떤 긴장감과 텐션이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텐션을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어. 남자가 주인공이 아니라서 내가 그 주인공 아니라서 공감이 안 돼서 공감이 안 네, 돼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공감이 안 약간 되기 때문에 실망스러웠다? 실망스럽다 아무래도. 태기 형은 어땠어요? 저는 홍상수 영화를 이제 영화관에서 처음 본 거예요. 처음 영화에서. 봤는데 좀 잤어요. 그래. 좀 잤어요. 지루했어요? 아침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좀 지루한 면도 있고 우리가 컷 위주의 영화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 홍상수 영화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롱테이크를 쭉 그렇죠. 때려버리니까 살짝 지루한 면이 있었어요. 근데 범이 형은 이 영화가 유독 지루했다면서요? 홍상수 영화를 한 10편 정도 봤어요 이때까지. 다는 못 봤지만 근데- 거의 최애 감독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감독 중에 제일 영화 많이 본 것 중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10편 가까이 본 감독이 없는데 되게 아쉬웠던 거는 제가 원했던 찌질함이나 그런 수위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불륜을 저지른 감독의 역할을 맡으신 분이 그걸 되게 슬퍼하고 그걸 뒤틀어야 되는데 결국 슬퍼하지만 난 이렇게 힘들고 어떻게 외로우니까 날 좀 내버려둬라. 난 진짜 난 내 할 거 하고 싶은데 왜 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로 결론 지어버리니까 너무 찌질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범이 형이 좋아했던 홍상수의 찌질함은 누구나 갖고 있는 일종의 남자들은 대부분 갖고 있는 찌질함이었다면 이거 그냥 좀 공감하기 어려운 상찌질함? 진짜 약간- 상찌질함. 그 일반적인 찌질함을 감독의 찌질함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인 찌질함으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보편적인 바꿨다. 찌질함이 그렇죠. 아닌 개인적인 찌질함이어서 마음에 안 들었다. 네. 태기 형은? 조금 깊게 얘기해 저 주세요. 영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코딱지 파지 말고. 영화 보면서 왜 지루했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했어요. 음. 왜 지루했을까? 단순히 카메라 기법 때문일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계속 술 먹으면서 얘기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술을 좋아해요. 그 술자리가 이렇게 분위기가 있으면 영화에서 관객도 거기에 끼어 있는 느낌이 들어야 그치. 되는데 왠지 소외된 느낌? 그냥 그걸 보고 있다. 지들 얘기를 하는 그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대사가 긴데 그 대사 자체가 되게 일반적으로 사회의 통념을 비틀 때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장만 계속 하는 거야. 논거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설득력이 없구나. 네,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사랑이 뭐예요? 사랑 뭐 자격 있어야 돼? 없어 막 사랑할 자격이 없어 우리 모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내가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왜? 이게 갑자기 왜? 그 이야기가 납득이 안 되니까 좀 뭐랄까 약간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같은 예, 느낌으로. 약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계속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긴 했어요. 그런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근거를 영화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게 감독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영화에서? 저는 되게 그냥 다 지나칠 수 있는 씬인데 안재홍이랑 그 여배우랑 사귀는 씬이 있어요. 사귀는 건 아니고 되게 썸을 타는 씬이 있어요. 제가 되게 그게 불편했던 게 원래 홍상수는 조연이건 주연이건 어떤 능동적 역할을 부여하고 그 배우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안재홍이 이제 여배우와 썸을 타는 걸 통해서
영화계에서는 이렇게 배우들과 뭐 연출부 이런 사람들끼리 썸 타는 거 당연하다. 근데 니들은 왜 그렇게 이해 못해주냐? 이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이해 못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되게, 느낌을 받았다고 그 영화에서. 후동적 만든 캐릭터에 대한 불만과 이걸 내가 왜 이해해줘야 돼라는 어떤 두 가지 불만 때문에 더 빡쳤어요. 진짜 넌 나갈까만 고민했는데 MSG 찍어야 되니까 진짜 참아야지. 몇 번이고 진짜 참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배우를 약간 나갈까? 배우를 약간 소품화 시켰다는 거랑 그 다음에 내용 자체도 너무 그 영화 너네는 몰라서 그래 사실 다 이게 비일비재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넓이를 넓혀서 왜 지가 저질러 놓고 영화를 때문에 흥분하지 마. 아니야 지가 저질러 놓고 그러니까 본인이 저질러 놓고 본인과 비슷한 유사한 상황의 영화를 찍었을까요? 저는 자신의 반성, 고백이자 능력이 있으니까 나만의 아픔도 예술로 승화할 수 영화로 있다는 승화시키겠다. 그런 걸 옴닐려고 그러니까 반성이나 자기 고백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자랑에 자랑? 대한 자랑 자랑.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장면에서 그런 뭐 반성이나 자기 고백을 느꼈어요? 그 감독이 내가 울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고 내가 왜 그런지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말들이 나와요. 맨 술 마지막 먹으면서. 술장. 그렇죠. 그런 잠깐 다시 내가 슬펐고 힘들었던 시간에만 포커스 맞춰요. 근데 그러면 약간 반성이라기보다는 내가 힘드니까 좀 이해 좀 해달라 약간 이런 투정 같은 느낌. 그렇죠. 제가 이제 보진 않았지만 이걸 안 얘기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보통 뭐 기사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SNS 같은데 이제 홍상수 감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홍상수 불륜 안 봐. 안 봐. 김민희 불륜녀 안 봐. 그거랑 또 반대로 그 사생활이지만 이 사람의 연기 그리고 이 사람의 영화는 작품 자체로만 봐야 된다는 층이 약간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는 들어보고 어떤가요? 저는 나눠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눠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병헌 그렇죠. 배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불륜을 다룬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우디 앨런도 그렇고요. 그 감독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치.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작품과 사생활을 같이 함께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뭔가 이중잣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생애적인 면에서의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 비판을 하는 건 좀 부당하다. 영화 자체로만 평가를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잘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런. 저는 같은 입장이에요. 따로 보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이병헌님의 경우에는 뭐 밀정의 그런 독립투사 캐릭터나 자신의 좀 이미지를 좀 바꾸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사기꾼도 했잖아요. 마스터에서 4조 처먹는 거. 그거는 근데 개인 사생활과 뭔가 그죠? 관련이 크게 그러니까 없다. 별개죠, 완전. 근데 이 영화는 사생활을 가지고 왔고 가지고 온 것과 동시에 그거를 내가 이렇게 아파요, 힘들어요, 위로해 줘라는 느낌을 주는 영화를 만들어 버리니까 어쩌라고. 직접 맞섰다고 보면 어떨까요? 그 여론의 그죠. 그 이병헌이 부정적인 거와 직접 맞섰. 저는 두 분이랑 좀 생각이 다른 게 저는 극단적으로 당연히 개입을 시켜서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뭐 문학작품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서정주는 한국 시사에서 가장 뛰어난 시인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친일의 이유로 평생에 거쳐서 욕을 먹고 비판을 받는 평론들이 많이 생겨요. 홍상수 감독의 잘못을 뭐 친일급의 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홍상수 감독이 서정주급의 영화 감독이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것보다 오늘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서정주보다는 이광수 얘기가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광수라는 소설가가 그 초기작이 소설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맞고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점도 맞는 거 맞는데 해방 이후에 나의 고백이라는 수필을 써요. 그 사람도 친일파였는데 친일을 했던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였고 그때 지식인들은 누구나 다 친일을 했으니까 그냥 좀 받아줘야 된다라고 이런 식의 글을 쓰는데 많은 평론가들이 이광수의 초기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아무도 나의 고백을 중요한 수필이나 중요한 뭐 문학 작품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작품 하나로는 진짜 온갖 욕과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홍상수 감독의 전작들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문화적인 또 좋은 예술적인 그렇죠. 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도 이 작품만은 절대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볼 때 뭐 이렇게 작품만 봐야 된다, 개입시켜야 된다, 이게 솔직히 이분법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딱 끊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영화를 볼 때 작품만 본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무조건 개입을 전부 다 시켜서 본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게 사생활에 의해서 완전히 가려진다거나 아니면 사생활이 의도하는 바에 의해서 완전히 가려진다거나 하면은 보는 사람이 조금 그 지점에 있어서는 좀 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영화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윤리적으로 욕먹는 거 어쩔 이건 수 자기가 없다. 의도하는 당연한 것도 거지. 있어요. 당연한 거지. 오늘 밤의 해변에서 혼자 영화 이제 리뷰와 이제 그거에 관련된 여러 문제 의식들을 같이 공유를 해봤는데 뭐 보신 분들보다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굳이 보라고 안 하고 싶지만 뭐 만약에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제목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혼자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밝은- 좀 밝은 분위기. 도덕적인 주제로.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에서 태기가 다시 여기로. 아 여기 이 자리 되게 어렵네요. 저도 지금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